제일 쉬운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침만 채소 과일식 해보셔라.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많이 진단받는 병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증도 있고요, 통풍을 많이 진단받습니다. 황제의 병이에요. 술하고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장기간 먹었을 때 요산이라는 수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드셔라. 아침 식사로 추천하는 식단은 무엇이고 아침 식사는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살면 안 되는데 실은 요새는 이 먹는 즐거움이 커져버렸습니다. 원초적인 그 쾌락이라고 하거든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 중에서도 이 도마뱀 뇌에 해당하는 이 쾌락 중추를 건드리는 식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더 먹게 해야 더 사니까. 그래서 실은 소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지낼 수 있게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화 되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로 가장 든 게, 특히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갖다가 더 세뇌를 시켰던 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려면, 일을 하려면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된다. 꼬박꼬박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들어보셨듯이 케토산이라는 게 또 다시 뇌의 에너지원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지금 한참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안 먹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24시간 끊임없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수하려면 10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해야 되는구나. 소화 에너지에 가장 많은 우리가 에너지가 쓰인다. 피부를 재생하고 장기를 회복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들이 속에 들어오면 계속 그 에너지로 쓰일 수밖에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진리가 뭡니까? 야식 먹지 마라. 저녁 8시부터 8시까지. 이래서 12시간 이제 이거를 간헐적 단식 기본으로 하신 분들이 있죠. 16대 8 더 나가면 20대 4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하시는 걸 권하진 않고요. 아침만 채소 과일식 해보셔라.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나는 아침엔 꼭 먹어야 힘이 나는데요, 먹어야 되는 것만 밥이나 빵이나 커피나 이런 걸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과일로 시작해라. 이것은 원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주스 형태로 드셔도 좋고요, 하셔도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16대 8, 20대 4 그 전에 있어서 하루를 24시간을 8시간 단위로 나눠보면, 여러분이 드셔야 될 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가장 좋다라는 게 호르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됐는데, 저녁에는 당연히 8시부터 4시까지는 먹으면 이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야식을 매일 먹어서 입니다. 실은 제한을 해줘도 우리 몸은 회복을 해요. 쉴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근데 야근하게 되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계속 단 거는 땡기고 먹어야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것들이 독소가 배출되는 시간인데, 또 한 번 간하고 콩팥하고 위장이 일을 해야 되는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만 과일을 집중적으로 먹어라. 샐러드를 이때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오래 못합니다. 실패해요. 3일 되고 몇 킬로 바짝 굶어서 뺐다가 다시 요요가 심하게 오는 건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기가 지면 일단 내가 공복에 가장 먹어야 되는 건 과일이다. 그게 가장 우리 몸엔 좋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 시간에 운동을 병행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해서, 왜냐면 다이어트가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는 개념으로 바꾸시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살이 많이 찐 경우에요. 살을 찌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경우도 다이어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살이 일단 쪄서 빼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먼저 운동은 말립니다. 왜냐면 하면 할수록요 허기가 지는 건 당연해요. 그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셨을 때 살이 찌는 걸 또 드세요. 칼로리 계산을 하면 운동했으니까 뛰었으니까 이 정도 또 컵라면 칼로리는 먹어도 돼.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 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 좋으냐, 뭐 저녁 운동이 좋으냐,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우선 다이어트로 살을 빼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걷기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력 운동이나 이런 뭐 퇴근하고 나서 1시간은 PT 받아야지 아니면 주 2, 3회는 정말로 땀을 흘릴 정도의 고강도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나중에 운동이 규칙적으로 몸에 배인 썼을 때의 문제지. 지금 당장 정말 힘이 기력도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피곤한데 소화도 안 되는데 먹을 것만 계속 그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에 중독돼서 계속 그걸 먹고 있는데 여기서 운동을 한다라는 건 어려워요. 어디까지 가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박약인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해지니까 또 초콜릿 먹어요. 또 단 거 먹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근력을 키워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 사는 데는요, 무기질 미네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듯이 근육도 일상생활 하는데 최소한에만 있으면 됩니다.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의 근육이면 어느 정도 일들은 다 해 나갈 수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 건강정보에서 시스팩 그리고 등 근육 이런 광배근 보여주면서 그리고 엄청난 그 무게를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 그렇게 힘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결심하신 분들은 방법 중에 운동은 제일 나중입니다. 한 달간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먹어왔고 먹는 시간이 어떻게 됐고 알아차리십시오. 운동을 강렬하게 해버리면요, 그런 게 다 깨져요. 왜냐면 사람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래서 먹는 것만, 저는 삼시세끼 다 채소과일 드시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침 시작만 12시까지 내가 뭘 먹었는지만 체크하시고 참지 마시고 채소과일로만 드시면 된다. 왜? 우리 간과 콩팥을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 채소과일식이에요. 근데 자꾸 공복에 먹지 말라는 공격 불안 마케팅이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뭘 먹어? 가공식품을 사 먹게 만든 거거든요. 아침에 우유 시리얼을 먹게 되고 빵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 시각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데 여기에다가 또 운동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 못 가서 야식 터져버리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치맥 먹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부터 바꾸는 거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육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젊은 분들 20, 30대, 20대 많이 진단받는 병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징증도 있고요. 통풍을 많이 진단받습니다. 이거 갑자기 막 그 엄지 발가락이 대표적이고 무릎도 그런데 막 띵띵 붓기 시작하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이름이 황제의 병이에요. 술하고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식을 지금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레몬 강연 영상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몬이 이 요산, 즉 통풍을 갖고 오는 게 요산이라는 것 때문에 밝혀졌는데, 이것은 퓨린이라는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 것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찌꺼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레몬이 잘 배출을 해준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제가 레몬수 많이 드세요 말씀드리는 거고, 근본적인 거는 육류 소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소화기관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것을 그 소화하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럼 췌장엔 무엇도 생성이 되느냐? 인슐린이라는 것도 생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다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췌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20대인데 막 10대인데 소화기 계통의 모든 장기들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부터 해서 붉은색 육류인데 이 육류들만 생선만 많이 먹었으면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치명타가 터졌냐? 가공육이 들어온 거예요. 가공육. 가공육이란 말 그대로 가공한 육류인데 가짜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비엔나, 베이컨, 불에 태워 먹고 직화구이 해 먹고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기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고기는 영양적인 측면보다는요, 맛있어서 먹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 카니보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 그분들 식단도 들여다보면요. 가공식품을 다 제한해요. 육류와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고기만 먹고 생활할 수는 없어요. 카니보 할 때 고기만 드신 분들 없어요. 과일 같이 쌈 싸 먹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잘 들어오고 고기도 깨끗한 고기 드시거든요. 무항생제. 호주산이나 뉴질랜드 넓은 데서 방목시켜서 목초만 먹이면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은 고기들. 그런 고기들만 드시면 몸이 좋아지죠. 근데 장기간 먹었을 때 요산이라는 수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동물성 식품은. 모든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분들 갑자기 통풍 진단 받으셨으면 고기 소비를 줄이고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수육으로 드셔라. 그나마 낫습니다. 숯불에 직화로 특히 알루미늄 판까지 해서 같이 막 구워 먹고 냉동 삼겹살 거기다 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금속까지 같이. 그러니까 가끔씩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먹방만 봐도 아주 군침 질질 돌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지만 아프다면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제한을 해주셔라. 그게 제가 7대3의 법칙이에요. 제가 처음 채소과일식 책에서부터 계속 뭐 완전 배출 이렇게 강조드렸던 게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나머지 동물성 식품,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약물들 비중을 3으로만 놔라. 우리 몸은 회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은 대부분 거꾸로 하고 계실 거예요. 거꾸로. 가공식품이 9고 채소과일식이 1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 몸이 버틸 수 있게끔 회복이 된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 좋다라고 이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오메가3 영양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생선에서 추출을 했다가 그게 큰 부작용이 중금속이에요. 해양 오염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걸 또 추출했으니 얼마나 쌓이겠어요.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식물성 RTG 오메가3가 나온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거는 고기 먹을 때 하나라도 내가 쌈채소, 깻잎 이러한 것들 싸서 먹자. 난 냉동 삼겹살, 이 맥주는 먹구나 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쌈채소라도 의식적으로 같이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되고 제일 정말 돌도 씹어 먹어야 될 나이가 20대인데 통풍과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걸린다는 거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왜? 그게 계속 약물이 방치되면 결국에는 30대, 늦어도 40대에 암으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다시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실제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 안 먹는 거예요. 운동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요. 몸에 좋다는 것들. 기능식품까지도 많이 먹잖아요. 유산균 하나 시작해서 올리브오일 먹고, 에사비 먹고, 레몬스 먹고,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때 되면은 또 하루에 3번 먹게끔 캡슐에 든 거 딱딱 또 챙겨 먹고, 제일 살이 찌는 이유는 간과 콩팥이 기능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과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모든 관련 장기들, 특히 췌장, 십이지장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비염이나 아토피 그리고 편두통 그런 것들이 오고 시력도 뿌옇게 되고 기묘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진단은 받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채소과일식 마음껏 한번 좀 드시면서 생활을 하는 시간만 좀 가져봐라. 지금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CCA 주스도 착즙 주스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새벽 배송까지 돼요. 심지어 갈아서든 아니면 착즙해서든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조금은 몸을 가볍게 해주시고 운동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과는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만 해줘도 몸이 많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 흙길 밟은 기억해보세요. 엄청 오래됐을걸요? 요새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도 흙 갖고 놀기가 어려워요. 저희 때만 해도 흙 퍼먹고 자라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친구들은 놀이터 정도 가야 모래나 갖고 놀지. 키즈 카페나 이런 데들에서 뛰어노는 환경에 노출되니까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벌써부터 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거는 가장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극이 되었을 때 몸 전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거를 줄이고 채소 과식으로 전환하시고, 운동은 가볍게 맨발 걷기 반드시 8,000보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면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할 수 있는 데까지. 걸음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으로 하세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살을 빼서 칼로리 개념으로 하면 더 이상 이건 요요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특별한 거 그릭 요거트, 두유를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귀찮아서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과, 바나나라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명현현상 반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거치시면 체중을 찾아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불안, 의심 그러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최소화시켜서 맨발 걷기에서 적정 체중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근력 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